일반적으로 단체 협약은 집단적 자치를 실현하려는 헌법적 핵심 가치를 이루는 수단이며 입법자의 입법 재량 행위 영역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가치, 즉 협약 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집단적 자치의 구현 원리가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그 자체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먼저 현행법의 규정을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법의 규정을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으로는 상위 법률에서부터 하위 근로계약까지 다양하며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지만 이들 상호 간에는 법 단계설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각각의 기능에 따라 상호 간의 효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형식적으로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라는 위계를 이루는 반면 근로조건에 관해서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유리하다면 하위 법원이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개념과 성질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먼저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단체협약의 주된 부분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에 있는 것이어서 본래 그 규율 대상은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본래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 내지 사업장 질서, 흔히 복무규율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규정함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단체협약과 기능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 즉 사업장 질서 내지 복무규율은 단체협약의 규율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간략하게나마 보신 것처럼 법률과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법단계 구조에 따른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흔히 이것을 단체협약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보면 영업용 택시회사인 제이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운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 기준을 월 7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2회사와 노동조합은 1997년경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그 방지를 위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 기준 일수를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하는 규정을 1998년 개정하고 시행하였지만 월 7일로 규정하고 있던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 사례는 동일한 내용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면직이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하였지만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안입니다.
언뜻 보면 결과적으로 보아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법 단계 구조상 하위에 있기는 하지만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 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합리성을 유지하는 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로 종전보다 불리한 단체 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체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론은 단체 협약 우선이라는 전제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단계상 하위인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단체 협약의 집단적 자치 규범으로서의 성질로부터 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체 협약 우선이 적용되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법률,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개별적 근로계약의 계층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징계 사유가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에 모두 규정되어 있었던 여객 운송회사 사안인데요. 단체 협약의 해고 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여기서의 유죄 판결이란 단체 협약의 규정상 미확정 유죄 판결도 해고 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단체 협약상의 유죄 판결이 미확정 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징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에 저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 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출을 받은 자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단체 협약상의 유죄 판결을 미확정 유죄 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회사 직원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단체 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 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 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 사유 등을 단체 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 협약 소정의 징계 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동일한 사유가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에 모두 규정되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단체 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는 다른 해고 사유를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와 기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 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 질서 위반 행위 외의 근로자와 기업 질서에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 협약에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를 단체 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나 징계 절차에 관하여
단체 협약상의 규정과 취업 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서 단체 협약 소정의 해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 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취업 규칙 규정 자체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면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의해서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록 단체 협약에서 해고 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 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 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앞 사례와 반대로 단체 협약의 징계 사유 등을 두면서 그 단체 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안이 있는데요. 판례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사고와 횡령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단체 협약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 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 사유는 위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위 단체 협약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 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각 호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는 없는 새로운 징계 사유라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에서 분명하게 또 다른 징계 사유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단체 협약상의 명문으로 징계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 규정의 내용을 정할 때에 다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체 협약의 명문으로 징계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하였고 그 규정에 의하여 징계 규정이 만들어진 이상 다시 구체적인 징계 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원래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 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 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 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규정이 단체 협약의 부속서나 단체 협약 체결 절차에 준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협약에서는 징계 처분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창 및 징계위원회 규정, 이것이 취업규칙이겠죠. 이 규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체 협약상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가 정한 징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표창 징계위원회 규정이 취업규칙의 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명백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재가만으로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면 단체 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배제하는 예외 조항을 규정한 위 표창 징계위원회 규정은 단체 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이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취업규칙에서 단체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보면 운수회사 Y는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 이상으로서 구성하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마련한 징계규정 해당 조항에는 징계위원회는 노사 쌍방이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다루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 회사 측 인사 3인은 해고하자는 의견, 근로자 측 3인은 출근 정지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위원장인 회사 측 징계위원이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해고를 선언하자 근로자 측 위원들이 반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한 위 징계 규정은 단체 협약의 규정에 어긋나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 징계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를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징계 규정은 단체 협약이 체결된 1989년 3월 28일 이후인 1990년 9월 28일에 작성된 것이며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측을 대표한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징계 규정의 그 내용은 근로자 측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징계 규정 제10조 제3항은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한시하고 있습니다. 애초 단체협약의 내용이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판례의 결론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취업규칙과 그 상위에 있는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단계 구조상의 내용과 근거 등을 고찰하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본일 것입니다.